전주 남부시장의 한 국밥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갈등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40년간 국밥 한 그릇으로 가족을 키운 71살 할머니가 며느리로부터 국밥 냄새가 난다는 말과 함께 평생 일군 가게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주 남부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 그곳에서 40년을 버텨온 김말분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분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돼지뼈를 우려내고 깍두기를 썰고 밥을 지어냅니다. 아이고, 무릎이 또 쑤시네. 말분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무거운 뼈다귀 솥을 옮겼습니다. 4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게가 바로 아들 태진이의 결혼 자금이 될 테니까요.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손님인 박씨 아저씨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태진이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하루라도 쉴 수가 있나요? 박씨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말분 할머니가 아들 자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아들, 그것도 대기업 직장인이라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온 시장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분 씨 며느리감은 어떤 분이래요? 아, 그게 서울에서 자란 분이에요. 그것도 강남에서요. 우리 태진이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좋은 집 따님을 만났다니까요. 말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이 작은 국밥집에서 보낸 자신과는 달리 아들은 서울 강남의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가 될 장서윤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윤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에 화장도 완벽했지만 표정 어딘가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어서 들어와요. 국밥 끓여놨는데 한 그릇 드실래요? 아, 죄송한데요. 저 원래 얼큰한 음식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전주 음식은 좀 느끼하다고 해서. 서윤 씨의 말에 말분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만들어온 국밥을 느끼하다고 표현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럼 김치찌개라도. 저 사실 김치도 별로예요. 서울에서는 이탈리안이나 일식 주로 먹거든요. 태진이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약혼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뭐라도. 괜찮아요, 어머님. 저 원래 소식하는 편이에요. 결국 그날 저녁은 어색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서윤 씨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일찍 일어났고 말분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혼자 치워야 했어요. 하지만 말분 할머니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아이니까 입맛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면 분명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태진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말분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단비만 2천만 원, 예물값 800만 원, 신혼집 전세금 6천만 원. 말분 할머니는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태진이 결혼인데. 어머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사실 말분 할머니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자신의 노후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서윤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야. 고마워해야 돼. 태진이는 서윤 씨에게 말했지만 서윤 씨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말분 할머니는 뭔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원래 표현이 서툴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평생 한 번뿐인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새 한복을 맞췄습니다. 진분홍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놀이개까지. 비싸긴 했지만 이날만큼은 누구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싶었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이고, 늙은이가 무슨 예뻐요. 그래도 우리 태진이 결혼식인데 단정하게는 입어야죠.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만난 서윤 씨의 가족들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참 정겹시네요. 뭔가 그 전통시장 느낌? 서윤 씨의 어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 귓속말로 하는 말이 말분 할머니의 귀에 들렸습니다. 전통시장 느낌이라는 게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분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이니까요. 자신의 기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일주일 말분 할머니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태진이와 며느리 서윤 씨가 함께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진이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서윤 씨는 팔짱을 끼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데? 어서 앉아라. 국밥이라도 끓여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식사는 됐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 계시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말분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큰 집이라고 해봤자 가게와 연결된 2층 주택이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소리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머니,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 사고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집은 너무 오래됐고 계단도 가파르고. 서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원룸들 정말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보일러도 좋고 관리도 편하고요. 원룸? 그게 뭔 소리야? 말분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라는 소리인가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장에서도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요. 월세도 저희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태진이는 열심히 설명했지만 말분 할머니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여기서 불편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 사실은요. 서윤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아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너무 오래됐고 습하고 그리고 서윤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말했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요. 국밥 냄새가 집 전체에 밴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말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냄새라니요. 자신이 평생 정성껏 끓여온 국밥 냄새를 그렇게 표현하다니. 냄새라고 했니? 말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어머님,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요. 태진이가 서둘러 변명했지만 이미 말분 할머니의 마음은 상처를 받은 후였습니다. 그럼 너희가 여기서 살겠다는 거니? 네, 어머니. 저희가 이 집을 관리하면서 살게요. 그리고 가게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서윤 씨가 또 다른 제안을 들고 온 거예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세무사랑 상담해 봤는데요. 가게 명의를 저 이름으로 바꾸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대요. 가게 명의를? 말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해온 가게를 왜 며느리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요즘은 젊은 사람 명의로 하는 게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대출도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제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말분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가게를 며느리 명의로 바꾸라니. 게다가 집까지 비워달라고 하고.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서윤 씨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말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결국 말분 할머니는 시장 근처 단칸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평생 모아둔 살림살이를 우겨 넣어야 했어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이야. 말분 할머니는 낡은 이불을 개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층 집에서 편안히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 좁은 방이 자신의 전부가 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가게 명의까지 바뀌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해온 말분인의 국밥이 이제는 며느리 서윤 씨 명의가 되었거든요. 말분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시장 아주머니 김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더니 이렇게 됐네요.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분 할머니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휴, 말분 씨 그거 완전히 당한 거 아니야? 가게 명의까지 넘겨주다니. 순자 씨의 말에 말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한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차피 태진이 것이 될 텐데 미리 정리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아들과 며느리를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가게는 며느리 명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말분 할머니가 나와서 일해야 했거든요. 서윤 씨는 국밥 끓이는 법을 전혀 모르니까요. 어머님, 당분간은 어머님이 계속 나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장사 같은 건 잘 모르니까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니? 아,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죠. 서윤 씨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가게는 자신 명의로 했으면서 일은 시어머니가 계속 하라는 소리였어요. 말분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단칸방에서 가게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2층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15분을 걸어야 했거든요. 아이고 다리야. 무릎이 아픈 날에는 걷기가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게를 열어야 생활비라도 벌 수 있으니까요. 한편 아들 태진이와 며느리 서윤 씨는 강남 신축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말분 할머니가 준 6천만 원으로 말이에요. 우와, 여기 정말 좋다. 한강뷰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서윤 씨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강남 라이프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서윤아, 우리 어머니 덕분이야. 정말 감사해야 돼. 알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좀 살 수 있겠네요. 항상 국밥 냄새 맡으면서 살기 힘들었거든요. 태진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끓여주신 국밥 덕분에 자신이 잘할 수 있었는데 아내는 그걸 냄새라고 표현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어머니께 드린 말씀도 있고 아내를 무시할 수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혼자 단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준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가게도 집도 모든 게 남의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단칸방으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국밥을 끓이고 저녁 늦게 혼자 방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몸은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가끔 태진이가 가게에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가 이 정도도 못하겠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안 되니까요. 태진이의 말은 따뜻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서윤 씨는 가게에 얼굴을 비추는 일도 거의 없었고 국밥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말분 할머니는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과로가 겹치니까 몸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열이 펄펄 끓네. 말분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가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태진이한테 연락해야겠다. 말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여보세요, 태진아?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몸살이 좀 심해서 오늘 가게 못 열 것 같다. 미안하다. 아, 그래요? 그럼 푹 쉬세요, 어머니. 태진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데도 걱정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태진아, 가게는 어떻게 하지? 아, 가게요? 글쎄요. 오늘 하루는 문 닫으면 되지 않을까요? 손님들이 기다릴 텐데. 어머니,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중요하죠. 태진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분 할머니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게를 열어왔는데 몸이 아프다고 문을 닫는다니. 그럼 서윤이는? 서윤이요? 서윤이가 뭘 어떻게 해요? 국밥 끓일 줄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게라도 열어놓으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결국 그날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죄송한 마음에 가게 앞에 몸살로 인해 오늘 휴업합니다라는 종이를 붙여달라고 태진이에게 부탁했어요. 저녁 무렵 말분 할머니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태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진아, 어머니 좀 어때? 네. 뭐가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잖니.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야. 아,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태진이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뭔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태진아, 지금 어디 있니? 저희요? 지금 강남에서 친구들이랑 식사 중이에요. 친구들이랑? 네, 서윤이 대학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요. 어머니, 그럼 전화 끊을게요.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요. 말분 할머니는 전화가 끊어진 후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아들은 아내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말분 씨, 이거 봐봐. 시장 아주머니 김순자 씨가 휴대폰을 들고 흥분한 채로 달려왔습니다. 뭔데, 순자야? 네 며느리 말이야.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봤어? 순자 씨는 휴대폰 화면을 말분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서윤 씨가 화려한 뷔페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롯데호텔 뷔페에서 가족들과 함께 해시태그 가족 모임 해시태그 뷔페 맛집 해시태그 행복한 하루. 사진 속 서윤 씨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 부모님과 태진이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온갖 고급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제 올라온 거야. 시간 보니까 저녁 8시쯤. 말분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몸살로 알아 누워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롯데호텔에서 뷔페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봐봐, 댓글들. 순자 씨가 댓글창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부럽다. 가족들이랑 이런 데서 식사하다니. 역시 강남 며느리는 달라. 시부모님도 좋아하시겠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구나. 부러워요. 말분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부모와 함께라고. 자신은 혼자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는데, 말분 씨,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픈데 뷔페나 먹으러 가고. 순자 씨의 말에 말분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미리 약속이 있었나 보지 뭐. 젊은 사람들 일에 내가 뭐라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국밥 끓인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에게 옷도 사주고 밥도 먹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냄새난다고 여기는 건가요? 그날 밤 말분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화려한 뷔페 레스토랑에서 행복해하는 가족들. 하지만 그 가족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국밥 끓인 손으로 너한테 옷 사주고 밥 먹였는데 이제는 내가 냄새난다고. 말분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말분 할머니는 몸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가게에 나갔습니다. 어제 하루 문을 닫았으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단골 손님 박씨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가지고 뭘. 말분 할머니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국을 저으면서도 자꾸 어제 본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말분 씨, 아들분이 요즘 안 오시네요? 바쁘겠죠 뭐.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말분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진이가 바빠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관심이 없어서 안 오는 거라는 걸. 점심시간이 지나고 말분 할머니는 혼자 남은 국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게도 넘겨주고 집도 내어주고 돈도 다 주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외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진이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는 오늘도 일정이 있어서 못 들릴 것 같아요. 몸조리 잘하세요. 짧고 건조한 문자였습니다. 어제 롯데호텔 뷔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들의 안부 인사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말분 할머니는 문자를 보고 또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은 아들 인생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요? 국밥 냄새가 싫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싫은 거겠지. 말분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어요.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자신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가족들끼리 뷔페를 먹으러 갔다는 게 자꾸 떠올랐거든요. 에이, 그냥 넘어가자. 말분 할머니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그 사진이 떠올라서 잠을 설쳤거든요. 그러던 중 태진이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가는데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겠어요? 서울을? 왜? 서윤이 친정에서 식사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어머니도 와달라고 하시네요. 말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자신을 초대한다고. 그동안 소외감을 느꼈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럼 내가 뭘 준비해 가면 좋을까? 아, 어머니. 그냥 편하게 오세요. 준비하실 거 없어요. 태진이의 말에 말분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 가족들과 제대로 인사할 기회가 생겼네요. 주말이 되자 말분 할머니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했어요. 며느리 친정에 가는 건데 단정하게 차려입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태진이와 서윤 씨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서윤 씨는 말분 할머니를 보더니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옷 정말 정중하게 입으셨네요. 며느리 친정에 가는데 대충 입을 수는 없지. 말분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차 안에서 서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께서는 좀 격식을 안 차리시는 편이에요. 그냥 편하게 대하시면 돼요. 알겠다. 너무 딱딱하게 굴지 않을게. 하지만 서윤 씨의 집에 도착하자 말분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부터 남달랐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현관이 말분 할머니 단칸 방만큼 넓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서윤 씨의 어머니 이미경 씨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옷차림부터 맑은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캐주얼한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비싼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 어머니시죠? 저는 태진이 어머니 김말분입니다. 말분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반응은 조금 어색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정말 단정하게 오셨네요. 단정하다는 말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톤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욱 놀랐어요. 거실만 해도 맑은 할머니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 크기였거든요. 소파도 크고 텔레비전도 크고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서윤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맑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가 너무 푹신해서 몸이 푹 빠지는 것 같았거든요. 음료수 뭐로 드릴까요? 물이면 됩니다. 아, 어머님. 저희는 오늘 홈파티 느낌으로 준비했어요. 와인이나 맥주 어떠세요? 미경 씨의 제안에 맑은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술을 못해서요. 물이 좋겠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생수 드릴게요. 미경 씨는 비싼 수입 생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맑은 할머니는 그런 물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 우리 서윤이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오늘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서윤 씨의 아버지 이준호 씨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은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편하게 계세요. 서윤 씨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할머니는 구경을 해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부엌이 자신의 국밥집 주방보다 크고 깨끗했거든요. 우와, 정말 좋은 집이네요. 맑은 할머니가 감탄하자 미경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살만해요.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전주 남부시장 근처에 살아요. 단칸방이지만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미경 씨와 준호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아, 단칸방이요? 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물려주고 저는 작은 곳으로 이사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미경 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동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윤 씨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스테이크였어요. 맑은 할머니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아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님, 포크 사용하실 줄 아시죠? 서윤 씨가 물어봤습니다. 맑은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평생 젓가락으로만 밥을 먹어왔는데 포크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저는 젓가락이 편한데요. 아, 젓가락은 없어요. 오늘은 양식이라서요. 결국 맑은 할머니는 서툰 손놀림으로 포크를 들어야 했습니다. 파스타를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면이 떨어져서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파스타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드시면 돼요. 서윤 씨가 시범을 보여줬지만 맑은 할머니는 잘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냥 조금씩 먹었어요.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미경 씨가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런데 좀 생소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은 평소에 한식만 드시나 봐요? 네, 저는 국밥집을 해서요. 주로 한식을 먹죠. 국밥집이요? 준호 씨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전주에서 40년째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정말 힘드시겠어요. 미경 씨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지 우습게 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오늘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일찍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골프요? 네, 저희 부부 취미거든요. 어머님은 취미가 뭐 있으세요? 맑은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만 해왔는데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저는 일이 취미 같은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 순간 말분 할머니는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생활 방식도 모든 게 달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갑자기 오지 마세요. 저희는 서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울식으로? 네, 어머님이 사시는 방식과는 좀 달라요. 미리 약속하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분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방해가 되었다는 소리였어요. 좋은 집이네. 내 돈으로 잘 차렸네. 말분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준 6천만 원으로 강남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까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단칸방으로 돌아온 말분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냄새나는 사람인가? 며느리 친정에서 느낀 소외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말분 할머니는 며칠 동안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울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 자신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아이고, 이제 정말 늙었나 보네. 말분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손님도 예전만큼 많지 않았어요. 서윤 씨 명의로 바뀐 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말분 할머니는 가게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사할 때 미처 가져가지 못했던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이런 게 여기 있었구나. 상자를 열어보니 남편이 쓰던 안경, 만년필, 그리고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하나씩 꺼내보며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여보, 당신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서류들 사이에서 특별한 메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로 적힌 글이었어요. 이 가게는 말분이의 땀입니다. 명의만 아들 명의입니다. 말분이가 평생 일군 것이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김성호. 말분 할머니는 그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글을 써놨는지 몰랐거든요. 이게 뭐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없어진 후 말분 할머니에게 생길 일을 걱정해서 써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태진이가 대학교 다닐 때 학비를 빌려간 차용증이었어요. 차용증 마이너스 김태진은 김말분에게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금 3천만 원을 차용함. 졸업 후 취직하면 분할 상환하기로 함. 2017년 3월 15일. 말분 할머니는 그 차용증을 보고 기억이 났습니다. 태진이가 대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이 모자라서 빌려달라고 했던 일이요. 어머니, 취직하면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그때 태진이는 진심으로 말했었어요. 하지만 취직한 후에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듯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3천만 원. 말분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태진이는 그 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혼할 때 6천만 원을 또 달라고 했던 거예요. 상자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가게 관련 원본 서류들, 그리고 남편이 평생 모아둔 통장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었구나. 말분 할머니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게 명의가 바뀐 서류를 보니까 자신의 서명이 있긴 한데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언제 이런 서명을 했지? 자세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어머님, 여기 한 번만 서명해 주세요. 세금 관련 서류예요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무슨 서류인지 자세히 보지 않고 서명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말분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금 관련 서류라고 해서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가게 명의를 넘기는 서류였던 거예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속여서 가게를 빼앗아간 거잖아요. 이런. 말분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음날 말분 할머니는 시장 복지센터에 갔습니다. 거기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유혜린 변호사였어요. 저는 제가 가게를 빼앗긴 것 같아서요. 말분 할머니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아서 가게 명의를 넘긴 일, 집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오늘 발견한 남편의 메모와 차용증까지. 유혜린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분의 메모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가게가 실질적으로 어머님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니까요. 유혜린 변호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가게 운영 관련 증빙 서류들도 다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게를 되찾을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소송을 통해서 명의를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말분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혜린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억울하셨죠? 이제 제대로 해결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런 일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석 달, 길어봐야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증거가 명확하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면 돼요. 가게는 계속 운영하시고 모든 증거들을 잘 보관해 두세요. 유혜린 변호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아들분이나 며느리분이 뭔가 서명해 달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모든 서류는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센터를 나오면서 말분 할머니는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둔 메모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말분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말분 할머니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소송 갑니다. 가게 명예 빼앗긴 돈, 이젠 되찾으셔야죠. 유혜린 변호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자신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거예요. 유혜린 변호사와의 상담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진이가 화가 난 얼굴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법원에서 온 소장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뭔데? 말분 할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어머니를 속여서 가게를 빼앗아간 게 말이 되니? 말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속였어요? 세금 때문에 명의만 바꾼 거라고 했잖아요. 세금? 그럼 왜 나한테 가게 운영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나는 왜 단칸방에서 살아야 하는 거고? 태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따지고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 대학교 때 빌린 3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야? 3천만 원요? 차용증도 다 있어. 취직하면 갚겠다고 했잖니? 태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어려웠으면 갚아야지 왜 모른 척하고 있어?
그 순간 서윤 씨도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소송을 걸다니. 며느리,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뭐라고요? 국밥 냄새 난다고 했지? 서울식으로 산다고 했고. 서윤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좀 예민해서 한 말이에요. 예민해서? 40년 동안 내가 끓인 국밥으로 너희 신혼집 전세금 마련했는데 그게 냄새라고. 말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구경하러 나왔어요.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서윤 씨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쳐다보면 어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숨어야 해. 어머니, 일단 안에서 얘기해요. 태진이가 말했지만 말분 할머니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왜? 부끄러워? 내가 어머니 가게 빼앗은 게 부끄러워? 시장 아주머니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말분이 가게를 빼앗겼다고. 아이고, 그래서 단칸방으로 이사 간 거구나.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서윤 씨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빨리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왜 나는 뷔페 먹으러 갈 때 연락도 안 해?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롯데호텔에서 밥 먹고 있었잖아. 서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황스러웠어요. 그건 미리 잡힌 약속이라서. 약속? 가족이 아플 때는 약속보다 가족이 우선 아니야? 말분 할머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분이 말이 많네. 아무리 며느리라지만 그건 좀 심하지. 서윤 씨는 견디다 못해 결국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맨날 어머님 눈치만 볼 수는 없잖아요. 눈치? 내가 언제 너한테 눈치 보라고 했어?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불편했어요.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고 어머님은 세대가 다르시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말분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세대가 달라? 그 다른 세대가 너희 돈 다 벌어다 준 거 아니야? 어머님, 태진이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 이제 법정에서 보자. 누가 옳은지 판사님이 판단하실 거야. 그날 저녁 서윤 씨는 화가 나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때문에 소송 걸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네요. 해시태그 시댁 스트레스, 해시태그 결혼 후에 해시태그 힘들어요. 하지만 댓글은 서윤 씨가 예상한 것과 달랐어요. 시어머니한테 가게 빼앗고 소송당하는 거 아니에요? 국밥집 하시는 분이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요즘 며느리들 너무하네. 시어머니 돈으로 강남 살면서 뭔 소리야? 그 국밥 냄새가 너 먹여 살린 거야, 이년아. 댓글들은 대부분 말분 할머니 편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당황해서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스크린샷이 돌고 있었어요. 시장 커뮤니티에도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국밥집 사연 들어보세요. 정말 화가 나네요. 40년 일궈온 가게를 며느리가 빼앗았다니. 시어머니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살면서 국밥 냄새 난다고. 정말 어이없네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거셨습니다. 서윤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가서 비난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국밥 냄새가 너 인생 데운 거야.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 다 갚고 떠들어. 양심이라는 게 있냐? 서윤 씨는 결국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한편 말분 할머니는 유혜린 변호사와 만나서 소송 준비를 계속했어요. 어머님, 상대방에서 합의를 제안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합의요? 네, 소송보다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말분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자존심이 중요해요. 자존심이요? 네, 저를 무시하고 속인 것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고요. 유혜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그럼 법정에서 끝까지 가보죠.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말분 할머니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말분 할머니는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냄새난다고 했지? 이제는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보자. 말분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분 할머니는 유혜린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증인도 섭외하고 증거 자료도 정리하고 법정에서 할 말도 연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 변론이에요. 떨리시죠? 유혜린 변호사가 법원 앞에서 말분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떨리긴 하지만 할 말은 다 할 거예요. 말분 할머니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법원에 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남편이 사준 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태진이와 서윤 씨가 이미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서윤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김정훈 판사는 중년에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오늘은 김말분 원고와 조태진, 장서윤 피고 간의 재산권 분쟁에 대한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유혜린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말분은 40년간 전주 남부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과 함께 가게 명의를 속임수로 넘겨주게 되었고 집에서도 쫓겨나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혜린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세금 관련 서류라고 거짓말하며 가게 명의 이전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고령인 어머니가 사업자로서 부담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실질적인 운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혜린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돌아가신 남편분이 직접 쓰신 메모입니다. 이 가게는 말분이의 땀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메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 조태진이 대학 시절 원고에게 받은 3천만 원의 차용증입니다. 취직 후 상환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재판장님,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걸 따질 일입니까?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더욱이 결혼 자금으로 6천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서도 기존 차용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유혜린 변호사의 반박이 이어졌어요. 그때 판사가 말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김말분 씨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말분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요? 말분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20살부터 국밥을 끓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돼지뼈를 우려내고 정성껏 국을 끓여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말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끓인 국밥으로 남편도 먹여 살리고 아들도 키웠습니다. 대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계속하세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밥 냄새 난다고 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정성껏 끓인 국밥을 냄새라고 했습니다. 말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30년을 불 앞에 서서 내 가족 먹였어요. 이 국은 내 살이에요. 그걸 냄새난다고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주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돈도 다 주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냉대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진이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존심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말분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일궈온 가게입니다.
제 이름으로 돌려받고 싶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 측에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태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실 때 뷔페에 가셨죠? 유혜린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미리 잡힌 약속이라서 가족이 아플 때는 약속을 취소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태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 씨도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단칸방도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왜 본인들은 강남 아파트에 사시나요? 그건 서윤 씨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는 충분히 들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나왔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먼저 가게 명의 이전의 경우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게 명의를 원고 김말분에게 환원하라고 판결합니다. 말분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또한 피고 조태진은 원고에게 차용한 3천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원고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말분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가게를 되찾았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유혜린 변호사가 말분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한편 태진이와 서윤 씨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큰 판결이 나온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서 말분 할머니는 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진아, 어머니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야. 태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다. 말분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시장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말분이 정말 잘했어. 통쾌하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해. 말분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분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가게 주인이 되었어요. 가게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말분이네 복수국밥이라고 말이에요. 복수국밥이라니 이름이 참 재미있네요. 새로운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제가 복수한 게 아니라 정의를 되찾은 거예요. 말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국밥을 내어줬어요. 요즘 가게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전주 국밥집 할머니 사연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며느리한테 가게 빼앗겼다가 법정에서 되찾은 이야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매일같이 외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까지 말분 할머니의 국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할머니,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요.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유튜브요? 그게 뭔가요? 인터넷으로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요. 말분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흥미로웠어요. 그럼 제 이야기가 전국 사람들한테 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인터뷰가 유튜브에 올라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국밥 냄새 난다고. 그 냄새가 너희 인생 데운 거야. 말분 할머니 진짜 멋있다. 나이가 몇이든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해. 며느리 SNS 찾아봤는데 완전 허영덩어리네. 시어머니 돈으로 강남 살면서 무슨 소리야? 할머니 국밥 먹으러 전주 가고 싶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말분 할머니는 신기해서 하루 종일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편을 들어주시네요. 그러던 중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희 방송국에서 연락드렸는데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TV예요? 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서요.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말분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TV에 나올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TV에 나가서 뭘 하나요? 할머니 국밥 끓이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결국 말분 할머니는 전국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냄새난다고요? 이 국밥이 너희 인생 다시 끓인다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저 부산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왔습니다.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게 앞이 북적였어요. 말분 할머니는 하루 종일 국을 끓여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솥을 더 크게 할 걸 그랬네요. 말분 할머니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김순자 씨가 제안을 한 거예요. 말분아, 너도 유튜브 해봐. 제가요? 그래. 요즘 사람들이 너 이야기 좋아하잖아. 직접 해보면 어때? 순자 씨는 손자에게 배운 지식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돼. 그럼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더라. 말분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젊은 손님 한 명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영상 편집할 줄 알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분인의 복수국밥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제목은 냄새난다고. 이 국밥이 너희 인생 다시 끓인다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주에서 40년째 국밥을 끓이고 있는 김말분입니다. 말분 할머니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국밥을 끓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요. 영상에는 말분 할머니가 새벽부터 돼지뼈를 우려내고 정성껏 국을 끓이는 모습이 담겼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자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국밥 냄새 난다는 소리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이 국밥이 바로 제 인생이거든요. 영상이 올라간 후 반응은 뜨거웠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국밥 냄새가 최고의 향기죠.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찍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구독자 수는 빠르게 늘어났어요. 한 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석 달 후에는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인이 되셨네요. 순자 씨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허허,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요. 말분 할머니는 매일 유튜브 댓글을 읽는 재미에 빠졌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국밥을 먹으러 오겠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뜻밖의 변화는 태진이에게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느 날 태진이가 혼자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서윤 씨는 함께 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가 유명해지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는 이혼하기로 했어요. 말분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을? 네,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다는 것도요. 태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다시 전주로 내려와서 어머니 도와드려도 될까요? 말분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네. 앞으로는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그날 이후 태진이는 정말로 전주로 내려와서 말분 할머니를 도왔어요. 유튜브 촬영도 도와주고 가게 일도 같이 했습니다. 몇 달 후 말분 할머니는 강릉 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딸 은정이와 함께 말이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유튜버가 되다니.
은정이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허허, 나도 신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부딪히며 말분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밥상이지.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는 남편 위해서 아들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은정이는 어머니의 말에 감동했어요.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말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반전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밥 냄새 난다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유튜버가 되었어요. 냄새 난다고? 그 냄새가 내 인생을 다시 끓여냈지. 말분 할머니는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밥엔 정성이 끓고 김말분에겐 당당함이 솟는다. 말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인생 후반기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